안녕하세요. 김수신입니다. 이제 눈, 코를 넘어서 주름살, 성형수를 넘어서 이제 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굴 뼈 수술이죠. 지난 한 2, 30년 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 중에 성형외과를 붐업 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마 얼굴 뼈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무엇을 할까 하면 얼굴뼈 하면은 사각턱, 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경우, 또 광대뼈, 이게 가장 많은 이야기고요. 그 외에도 턱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죠. 무턱, 전혀 턱이 없는 경우, 그럼 어떻게 보면 새턱이라고 할 정도고, 또 비대칭인 턱들. 저는 항상 비대칭이라고 하면은 그 양쪽이 100% 같다는 게 아니라 80% 정도만 같으면 대칭으로 봅니다. 60% 이하면 분명한 비대칭이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의 1, 20% 정도의 거는 정상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이 너무 없는 것에 반해서 이제 주걱턱이 있겠죠. 근데 이 주걱턱도 예를 들면 가운데 얼굴이 죽어서 미드 페이스, 중간 얼굴이 죽어서 주걱턱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운데 얼굴은 정상인데 턱이 나와서 주걱턱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사각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각턱은 하안부가 넓어져서 얼굴 형태가 마른 목골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마른 거 삼각형이 비치니까. 하지만은 대부분 것은 좀 강한 이미지를 주게 되죠. 반면에 사각턱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갸름한 얼굴, 달걀형, 그 다음에 이제 V형이라고 그러죠. 좀 심했죠. 저희도 V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썼지만은 V라인까지 되면 너무 또 사람이 얍사해 보이고 덕이 없어 보이고 지적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중간에 너무 강인한 것,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른 목걸이일 경우에는 또 그대로 장점이 있고요. 갸름할 쪽으로 갈수록 좀 무게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각진 턱은 어쨌든 어느 정도 각진 것은 강인하고 또 지적인 개성을 풍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CNN 거기 앵커들 여자분들 보면은 거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달걀형 얼굴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옆으로 놓쳐 딱 각이 져 있고요. 앞에서 봐도 각이 딱 나와 있고요. 미국의 CNN 앵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위 좀 각진 얼굴들이 일부러 그런 걸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어쨌든 이런 사각턱에는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는 저전 사각턱 줄이는 것이 아주 대히트를 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턱 수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개발됐고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수술은 언제 할 거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성장기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남자가 18세, 여자가 16세 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성장 시기가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또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죠.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이 수술은 성형외과에서도 하고 치과에서도 하고요. 자, 첫째는 얼굴 뼈 수술은 경험 있는 의사가 해야 되겠다. 이건 다 중요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데 나는 쌍꺼풀하는 게 전문이야. 그 사람한테 턱뼈 수술 맡기면 큰일 나겠죠. 하지도 않겠지만은. 또 치과인데 나는 보철, 그러니까 썩은이 떼우고 치료하는 게 전공이 하는 의사한테 또 뼈 수술 맡기면 안 되겠죠. 예, 본인들이 대부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구강외과에서
이런 뼈 수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치과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치아부터 출발합니다. 치아가 상하고 뭐 이런 것을 치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넓어지면서 치주, 또 턱뼈를 관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넓혀서 사실 여기 이 사각턱은 뭐 턱뼈에 붙어 있지만은 치과, 이빨, 치아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치과에서는 자기네 분야의 가장 조그만 데서부터 가장 먼 데까지 나온 이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형외과는 어떠냐? 성형외과는 치아를 우리가 다루진 않죠. 우리는 얼굴 전체를 보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를 보고 눈, 코, 입, 턱, 광대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어떻게 얼굴에 조화를 이룰까를 생각하면서 적은 쪽으로 지향해 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치과는 확대 지향적으로 와서 사각턱을 보는 거고요. 성형외과 의사는 축소적으로 와서 얼굴 전체의 바란스를 보고 턱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감각이 다르죠. 치과 의사하고 성형외과 의사. 그러니까 양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누가 하느냐 보다 그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쪽에서 하면 된다. 경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수술할까? 이게 이제 얼굴뼈 수술의 개발 역사인데요. 사실은 단순한 미용 목적으로 얼굴뼈를 자르는 수술이라는 건 우리나라 이 논문 여기 나오시지만 이게 최초의 것입니다. 1989년도에 퍼블리시 됐지만 미국 성형외과학회지에 1985년도쯤 아마 처음 시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백세민 교수께서 환자들이 자꾸 욕을 하니까 어떻게 이 수술할까 생각. 그 백세민 교수님은 미국에서 이비인후과 협업으로 얼굴 뼈의 암 수술을 많이 해서 비정상적인 암 조직을 잘라냄으로써 여기엔 해박적 구조에 많이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픈 것도 아니고 암 조직도 아닌데 거기를 미용 목적으로 딱 이걸 쳐내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분한테는 꽤 쉬웠던 이야기죠. 또 하나의 이야기. 본인의 경험과 지식 더하기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 1980년대 이제 독일 회사로 기억하는 라이빙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기구들을 많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시야가 거진 보이질 않습니다. 입안을 째고 입속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가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를 볼 수 있게 불빛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당겨야지 배를 수술한다면 배를 가르고 이렇게 당겨줘야지 보지 않습니까? 리트랙터라고 하는데요. 시야를 노출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더 묘한 시야를 아주 조그만 데서 시야를 노출시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시야가 좁거든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이 나왔을 때입니다. 또 셋째는 톱이 있어야겠죠. 그 톱이 어떻게 쓰면 이렇게 자른 위아래로 하는 톱, 옆으로 가는 오실레이팅이 나오죠. 하는 톱, 바로 자르는 톱, 뭐 여러 가지 레스핑 하는 거, 갈아내는 거, 옆으로 자르는 거, 바로 자르는 이런 톱들이 입안에 쓸 수 있게 아주 마이크로 톱이죠. 그런 것들이 개발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것이 갖춰지면서 사람들의 요구도 이제 높아지니까 결국 이런 수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미용 목적으로는 우리나라 처음 백세민 교수님이 시행하면서 소위 새로운 미용 시대, 미용외과 수술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전에 미용외과, 성형외과의 미용외과 수술이라고 하면 연조직 성형술이었습니다. 즉 흉터, 화상, 또 눈꺼풀, 그죠? 코 이런 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조직 성형이고요. 우리 이 턱뼈를 자르는 수술로부터 시작해서 얼굴 뼈 수술, 뼈까지 건드리는 아주 좀 더 공격적인 또 보다 근본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턱 속으로 저렇게 기구를 넣고 자른 거, 또 이쪽에 보시면은 잘라진 뼈가 있고요. 그 위에는 교근이라고 해요. 꽉 깨무는 근육, 이 튀어나온 근육 있지 않습니까? 이 근육을 조금 제거한 게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뼈를 자른 다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낫는 과정은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압박봉대를 감거나 땡김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볍게 누르는 그걸 착용하기도 하고요. 실밥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입안을 꼬매는 거기 때문에 안 뽑아도 되지만 오래 놔두면 입안에서 염증이 실밥 주변으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뽑아주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10일 정도. 붓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예, 한 2, 3일째는 굉장히 붓죠. 많이 붓어서 또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피도 어차피 뼈를 자르니까 또 속에서 나고요. 그렇지만 뭐 빨리 가라앉으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상당히 가라앉고요. 완전히 다 자리를 잡는 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성형수랑 똑같습니다. 자, 부작용의 이야기인데요. 모든 수술의 부작용이 똑같습니다.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네. 뼈를 자르니까 더 붓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경우는 솔직히 거진 없고요. 염증도 굉장히 드뭅니다. 얼굴뼈 쪽은 혈류가 좋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소위 비대칭. 또 기대만큼 갸름하지가 않아. 효과가 없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가장 이쁜 얼굴을 그리면서 자기가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턱에도 턱선이 다 다릅니다. 첫째, 자, 턱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턱은 갸름하면서 이 뒤에 턱뼈가 옆으로 딱 불그러져 나와 있으면 앞에서 여기가 불그러져 옆으로 딱 벌어져 있다. 뭐랄까? 이러면은 요만 턱 자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요만 자르면 앞에 딱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근데 이런 턱이 아니고 턱뼈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그 뒤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려져 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싹 동그랗게 끝이 들어있어요. 예,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이 뼈를 이 각도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턱뼈의 각도를 가지고 여기서 이걸 잘라서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넓은 분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뭐 갸름하지 않다고 실망하시죠? 네. 둘째, 턱뼈가 있는데 여기 보실까요? 턱뼈가 있으면 이렇게 놨으면 이게 선이 턱뼈의 이 갸름한 정도가 있죠? 예를 들면 이걸로 보겠습니다. 턱뼈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갔다, 갸름하게 올라갔다. 예, 이런 분들은 여기가 딱 자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턱뼈 이렇게 수평하게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죠? 수평하게 있는 사람은 여기만 잘라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진보돼서 나오는 것이 갸름하게 자른다고 더 이렇게 멀리, 뭐 어떤 분은 돌려깎기라고 이야기를 또 선생님들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쭉 둘러가지고 잘라서 좀 더 이 경사도가 평평한 거를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기울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전면에서 이게 넓을 때는 여기만 떡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갈아줘가지고 최대한 여기를 좁히려고 하는 수를, 뭐 이러면 다 응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턱선이 너무 평평하게 있는 경우 효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턱선이 좀 갸름하게 서 있을수록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둘째, 턱뼈 자체가 너무 얇게 좁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효과가 좋지만 이게 너무 턱뼈가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기대한 만큼 효과가 안 나와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걸 잘라가지고, 왜 이걸 자르게 되면 위에 턱뼈와 또 턱뼈도 잘라야겠죠. 교합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하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기대만큼 좋지 않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조건에 한계가 있다는 것. 둘째 이제 여기 이거 말고 교근이라고 있죠. 꽉누르면 나타나는 근육입니다. 근육도 제거해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술 받고 나서 많이 안 줄었다고 하면 거기를 보톡스를 맞아서 또 근육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젊을 때는 다 여기가 탱탱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쁘겠다 했는데 이 수술도 생긴 지가 이제 벌써 15년, 35년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총평을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 수술도 보니까 20대, 30대 한 분이 벌써 50대, 60대가 되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얼굴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다 괜찮아요. 처지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가 쏙 들어가길 원했거든요. 최대한 집어넣었죠? 최대한. 대부분들 이거 할 때 적당히 해달라는 사람 없어요. 최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젊을 때는 좀 좋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게 처지죠. 그래서 심술보살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뭐 금복주 광고에 나온 그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드로잉 광고 뭐 이렇게 처져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처져 보니까 아주 별로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발견한 지가 한 5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너무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것이 여기도 적용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본인의 조건 속에서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 만족해야지 그걸 아주 달걀형의 V형 이건 말이 안 됩니다. V자 얼굴을 저는 싫어합니다. 왜? 그거는 뭐 절대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 얌체 같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뭐 그걸 또 좋아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아직도 무슨 수염차에서는 V자로 수염차가 만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웃는데 그걸 또 믿고 저도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